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공무원 기준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무원 징계의 특성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통상 징계위원이 돼요.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이다 그러면 위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징계위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고, 좀 요거랑 좀 별개인 데가 교원들이 조금 별개죠.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장학사 분들이 이제 징계위원이 될 텐데, 평소 접할 일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원 제외하고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옆 사무실에서 뵙고 위층에서 뵙고 이랬던 분들이 통상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언론화되면은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도 언론에서 막 한다 그러면 더 좀 강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냥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 자식 똑바로 해! 이게 이렇게 끝날 일도 언론에 보도가 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막 감봉, 정직 이렇게 세게 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징계가 되면 불이익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앞서 유통관리사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공무원들은 승진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승진이라고 하는 거는 열에 3명 되는 거거든요. 열에 1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뭐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10에 1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평교사 한 30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교감되는 거니까 거긴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되면 불이익이 상당해요. 월급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승진이나 이런 데서도 배제되고, 또 뭐 어디 연수 기회라든가 뭐 대학원 이런 거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점수로 산정해서 아예 깎아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군대 같은 경우는 아예 점수를 점 단위로 깎아버려요. 견책이면 2점, 감봉이면 3점, 그리고 정직 이상이면 5점 이렇게 깎아버리는데, 그 다른 거 항목들의 점수 차이는 0.1점, 0.2점이에요. 상원 표창 군단장 거 받으면 뭐 0.3점 가점이 되는데, 사단장 거 받으면 0.2점 가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급간 차이가 다 0.1점, 0.2점 뭐 이런 수준인데, 징계받으면 한 번에 그냥 2점, 3점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랑 호봉 승급 지연 뭐 이런 것들 불이익이 있죠. 그리고 징계 기록보다 오랜 기억이 남습니다. 이게 그 좀 폐쇄적인 조직이 조금 더 그런데, 군대 같은 경우 이제 부사관들이 한 부대에 오래 있잖아요. 제가 중2 때 그 김모식이 걔는 올해 진급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주임원사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왜요? 무슨 일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진급시키려고 했는데 징계가 있어서 진급 힘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러다가 그 김아무개 씨랑 어느 날 술자리가 있어서 징계 있으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사 때 병사 하나 탈영해가지고 징계 받았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상사 진급 앞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뭐 군생활 14년, 15년 했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징계 받았던 건 2년 차 때 받은 거야. 10년 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오랜 기억에 남아서 그냥 뭘 할 때도 배제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소 기간이라고 해서 3년, 5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사 기록 카드를 뽑아봐도 안 나오게 말소가 돼요. 근데 기억 속에 남는 게 생각보다 오랜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청에서 근무한다, 아니면 시청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징계 받고 견책 받아서 2년 있다가 기록도 다 지워졌지만 그 징계 받은 거를 윗사람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징계 있는 이 친구는 표창 올려도 떨어질 거야 징계 때문에 하면서 그냥 표창 대상자에서도 빼놓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징계 수위를 낮춰야 됩니다. 여기 최초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최초 징계 수위를 아까 위에 봤던 특성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죽상하고 다니면서 정말 그 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징계 수위가 상당히 낮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징계라도 좀 약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징계위원 될 사람들 대충 나오죠. 누가 징계위원으로 될지.
그러면 그분께 좀 한마디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화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언론화되면 세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화되지 않는 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이게 언론이 좀 확산이 안 되게 좀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 중요하다는 게 위의 특성과도 거의 연결될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됐다 보니까 사실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본다고요. 걔 니네 애 이번에 징계되지? 걔 어떤 애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얘가 평소 잘하는 친구인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그 마음에 누그러짐이 온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얘 때문에 힘듭니다. 얘 진짜 말 안 듣는 친구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사고 친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뭐 이런 분들 찾아가서 죄송하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반성하는 모습 잘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청심사도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특히 언론화 됐을 때는 무조건 소청심사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징계 규정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화가 되면 좀 강하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소청심사를 하게 되면은 쭉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공무원 징계의 특성 때문에 소청심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단계 상급 관청에서 소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소속인데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소청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해요. 본업과 주요 그 공무원들은 땡구청이었으니까 아마 대전광역시청에서 소청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위아래로 이동이 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 근무하셔서 위원 되시는 분들이랑 우리 부서에 있는 그런 과장님들이랑 동기거나 친구거나 뭐 선후배 사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 하시려는 경향도 좀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좀 분위기를 그쪽으로 좀 만들어 가서 소청심사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을 받았더라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 낮춰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소청은 거의 무조건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